저편 사주로 보는 도박의 덫.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종호였습니다. 종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했고 회의 준비도 꼼꼼히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성실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했고 종호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덫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 온라인 포커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종호는 100만 원을 넣고 가볍게 베팅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만에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해도 이렇게 쉽게 돈이 불어나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종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호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머릿속에는 카드 숫자가 맴돌았고 회의 시간에도 동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은 스마트폰을 향했고 몰래 베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즐기려 했지만 어느새 수천만 원이 오가는 판이 되었습니다. 처음 돈을 땄을 때의 짜릿함은 중독처럼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잃어도 다시 따면 된다고 생각했고 잃으면 잃을수록 더 큰 판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종호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울며 말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할 거냐? 미래를 위해 모아놓은 적금은 어떻게 할 거냐? 종호는 아내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번 한 번만 따면 다 갚을 수 있어.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조금 따는 듯 싶으면 더 큰 욕심이 생겼고 결국 모든 돈은 사라졌습니다. 종호의 사주를 보니 재성이 불안정했습니다. 재성은 돈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기운이 안정되면 돈을 불리고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불안정하면 욕심은 커지지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나가버립니다. 종호는 또한 비겁이 강한 구조였습니다. 비겁은 경쟁과 욕심을 의미합니다. 비겁이 강하면 남과 비교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종호는 눈앞에 돈이 보이면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고 결국 도박이라는 덫에 스스로 걸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성이 불안정한 사람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른 사람은 평생 가계부를 쓰며 작은 돈부터 기록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꾸준히 관리한 덕분에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주는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지도에서 위험한 길을 알면 피할 수 있듯이 사주를 알면 도박 같은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주가 나의 운명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개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종호처럼 재성이 불안정하고 비겁이 강한 구조라면 돈을 벌 기회도 많지만 잃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욕심을 줄이고 작은 습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금은 작은 봉투에 나눠두고 지출을 기록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큰 돈을 벌려는 생각보다 작은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 용어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비겁이 강하다, 재성이 약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천을귀인 앱입니다. 천을귀인 앱을 본다고 해서 무슨 기운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영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줍니다. 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면 목화, 토, 금수 5기운의 강약이
색깔과 수치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재성이 약하다고 나오면 돈이 쉽게 모이지 않는 체질일 수 있습니다. 비겁이 강하다고 나오면 경쟁심과 욕심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앱에서 보여주는 설명을 통해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주 해석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천을귀인 앱은 단순한 운세풀이가 아니라 사주를 공부하고 우리 영상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절한 안내서입니다. 여러분의 사주에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성이 불안정해 돈이 잘 모이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분은 토 기운이 약해 위장이 예민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수 기운이 부족해 마음이 쉽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주는 가능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가능성을 알고 조심하면 큰 위기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종호의 이야기는 허구지만 현실에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도박으로 재산을 날리고 가정까지 잃는 사건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의 사주에도 재성이 흔들리거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주라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주는 정해진 결말이 아니라 선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을귀인 앱을 통해 여러분의 사주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 사주에서 어떤 기운이 강하고 어떤 기운이 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면서 우리 영상에서 나오는 사주풀이가 이해되면 단순한 운세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댓글에 생년월일을 남겨주시면 직접 풀이를 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거짓말 잘하는 사람. 회사에 지영이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지영은 늘 밝고 말이 많아 사람들과 쉽게 어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지영을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회의 시작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자리에 없을 때면 늘 새로운 변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하철이 멈췄다, 버스가 고장이 났다,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셨다. 듣다 보면 그럴듯하지만 자꾸 반복되니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상황도 있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지영은 솔직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늘어놓았습니다. 프린터가 고장나서 제출을 못했다. 컴퓨터가 갑자기 멈췄다. 심지어는 이메일이 사라졌다고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해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회사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지영은 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도 미리 연락하지 않았고 늦은 이유를 물으면 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했다. 신호에 3번이나 걸렸다. 모두 이해할 만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냥 늦잠을 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속으로 알면서도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영은 점점 더 거짓말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작은 거짓말로 시작합니다. 늦은 이유를 감추기 위해 하는 작은 변명, 돈을 갚지 못해 일시적으로 둘러대는 이야기, 작은 비밀을 숨기려다 만들어내는 거짓말.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할까요? 사실 본인도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려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 앞서고 순간을 모면하려는 마음이 커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이런 성향은 특정 기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는 말을 아끼고 무겁게 하는 반면 어떤 이는 말을 가볍게 하고 쉽게 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신뢰를 쌓느냐 잃느냐의 갈림길이 됩니다. 식상이 강한 구조를 가진 사람은 말이 많고 재치가 있습니다. 이 기운이 잘 쓰이면 좋은 입담과 표현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하면 말이 앞서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이 쉽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인성이 부족한 구조는 마음을 다스리고 양심을 지켜주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쉽게 하고 작은 거짓말에 죄책감을 덜 느낍니다. 비겁이 강한 경우에는 경쟁심 때문에 남보다 나아 보이려는 욕심에서 사실을 꾸며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이는 솔직함을 무기로 신뢰를 쌓고 어떤 이는 거짓말을 반복하다 신뢰를 잃습니다. 사주는 정답이나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지도에 위험한 길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고 돌아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습관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때 미리 솔직하게 말하는 습관, 돈을 빌렸다면 사정이 어렵더라도 먼저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태도, 이런 작은 습관이 신뢰를 지켜줍니다. 거짓말은 순간을 모면해주지만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 용어를 어려워합니다. 식상이 강하다, 인성이 약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천을 기인 앱입니다. 천을 기인 앱을 본다고 해서 기운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영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줍니다. 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면 목화, 토, 금수 5기운의 강약이 색깔과 수치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말이 많은 구조라면 왜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을 지켜주는 기운이 약하다면 왜 더 신중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앱을 통해 설명을 보고 나면 우리 영상에서 말하는 사주풀이가 훨씬 잘 와닿습니다. 사주는 무섭게 단정하는 운명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성향이 있다고 해서 모두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조심하면 평생 신뢰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처음엔 사소한 변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누구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된 사람, 혹은 반대로 말을 신중하게 해서 모두에게 신뢰받는 사람. 결국 차이는 자기 선택에서 나옵니다. 사주를 알면 그 선택의 길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천을 기인 앱으로 내 사주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 사주에서 어떤 기운이 강하고 어떤 기운이 약한지를 알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댓글에 생년월일을 남겨주시면 직접 풀이를 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됩니다. 한 직장 동료의 이야기입니다. 민수는 능력 있고 부침성도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상사에게도 신뢰를 받았고 동료들과도 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약점은 바로 시간 약속이었습니다. 회의가 9시에 시작이면 그는 늘 9시 5분이나 10분에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태연하게 들어와 앉았고, 그럴 때마다 그는 새로운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길이 막혔다, 지하철이 늦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한두 번일 때는 다들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팀원들은 속으로 불만이 쌓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과의 약속에도 늘 늦었습니다. 오후 7시 모임이면 8시가 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연락을 하면 다 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집을 나서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농담처럼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점점 민수를 빼고 모임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 다음에는 꼭 지켜야지 하면서도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중요한 시험 시간에 늦거나 인터뷰에 늦어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히 게으르다고 하기에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이런 성향도 일정한 기운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타고난 기운의 균형에 따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기도 모르게 시간을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집중력이 강하고 계획성이 뚜렷해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충동적이고 순간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시간 관리가 느슨해지고 약속이 가벼워집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주에서 보면 식상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많고 순간의 기분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일에 빠져 약속한 시간을 잊어버리거나 중요한 약속보다 지금 즐거운 일을 먼저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인성이 약한 경우는 자기 통제력이 부족합니다. 해야 할 일은 알지만 그걸 꾸준히 지켜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식상이 강한 사람이 다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성이 약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구조를 가졌더라도 누군가는 작은 습관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합니다. 일찍 알람을 맞추고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타고난 기운이 약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주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떠올리실 겁니다. 항상 늦고 변명을 늘어놓는 동료.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믿음이 사라지는 친구. 결국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습관은 능력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변화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어려우면 오히려 약속 시간을 앞당겨 잡는 습관. 중요한 약속일수록 하루 전부터 준비하는 습관. 무엇보다 지각했을 때는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 용어를 어려워합니다. 식상이 강하다, 인성이 약하다, 이런 말은 초보자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천을귀인 앱입니다. 천을귀인 앱을 본다고 해서 무슨 기운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영상에서 사용하는 사주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줍니다. 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면 목, 화, 토, 금, 수 5기운의 강약이 색깔과 수치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계획성이 약한 구조가 나오면 왜 시간을 잘 못 지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기운이 보이면 왜 약속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앱을 통해 설명을 보면 우리 영상에서 나오는 사주풀이가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사주는 정해진 답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조심할 수 있습니다. 지각과 약속 위반도 습관이 아니라 기운에서 비롯된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신뢰를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맞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사주는 그 과정을 돕는 지혜일 뿐입니다. 천을 기인 앱으로 내 사주를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기운이 강하고 어떤 기운이 약한지 알게 되면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를 통해 인생을 개척하는 방법입니다. 댓글에 생년월일을 남겨주시면 직접 풀이를 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 회사 회의실 아니었습니다. 아침 9시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분위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팀장인 철호가 보고서를 던지며 크게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철호는 목소리가 크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사에게도 인정받았고 중요한 프로젝트마다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오류 하나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보고서라고 쓴 거야? 기본도 안 지켜? 후배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간은 철호가 속이 시원했을지 몰라도 주변 동료들은 위축되었고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후배가 실수로 국을 흘리면 도대체 정신이 어디 있는 거야 하고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철호는 그때마다 후회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내가 저녁 준비가 늦으면 짜증을 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느라 시간이 이렇게 걸려? 아내는 눈치를 보며 대답을 피했고 아이들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혼이 났습니다. 너는 대체 언제 철이 드는 거야? 결국 아이들은 방으로 숨어버렸고 아내는 한숨을 쉬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철호는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화를 낸 뒤 늘 후회했습니다. 다시는 화내지 말자, 오늘은 꼭 참자 다짐했지만 며칠 지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작은 일에 폭발하는 사람. 화를 내고 나서 미안해하면서도 다시 반복하는 사람. 우리는 흔히 그 사람 성격이 급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주적으로 보면 이런 성향에도 일정한 기운이 작용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의 균형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차분하고 인내심이 강해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불같이 뜨겁고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인간관계와 인생의 갈림길이 됩니다. 철호의 사주에는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불의 기운은 열정과 추진력으로 나타날 때 큰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균형이 무너지면 작은 일에도 불이 붙듯 쉽게 화가 납니다. 또한 인성이 약했습니다. 인성은 마음을 다스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힘입니다. 이 힘이 약하면 감정이 올라올 때 멈추고 조절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결국 불의 기운은 강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힘은 약하니 철호는 작은 자극에도 화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다 화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구조라도 어떤 사람은 열정을 공부와 일에 쏟아내며 리더십으로 존경받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인간관계를 잃습니다. 사주는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고 위험한 길을 알면 피할 수 있고 모른 채 걸어가면 같은 자리에 넘어집니다. 철호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 결과는 언제나 신뢰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동료와 후배가 등을 돌리고 가정에서는 가족이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습관의 힘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숨을 고르는 습관,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자리를 피하는 습관, 대화를 글로 먼저 적고 전달하는 습관. 이런 작은 실천이 모이면 폭발적인 성향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기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기운을 어떻게 쓰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 용어를 어려워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하다, 인성이 약하다, 이런 말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천을귀인 앱입니다. 천을귀인 앱을 본다고 해서 무슨 기운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영상에서 사용하는 사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줍니다. 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면 목화, 토, 금수 5기운의 강약이 색깔과 수치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불의 기운이 강하다면 왜 화를 잘 내고 감정이 뜨거운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약하다면 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앱을 통해 설명을 보면 우리 영상에서 나오는 사주풀이가 훨씬 쉽게 와닿습니다. 사주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화를 잘 내는 성향이 있다고 해서 모두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운을 알고 조심하면 리더십으로 바꿀 수도 있고 모른 채 방치하면 인간관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순히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철호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작은 일에도 목소리가 커지고 후회하면서도 반복하는 사람, 혹은 반대로 불같은 성격을 리더십으로 바꿔 존경받는 사람. 차이는 기운을 다스리는 선택에서 나옵니다. 천을귀인 앱으로 내 사주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 사주에서 어떤 기운이 강하고 어떤 기운이 약한지 알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를 통해 인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댓글에 생년월일을 남겨주시면 직접 풀이를 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5번째 이야기. 남탓만 하는 사람. 회사에 성수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성수는 일을 잘할 때도 있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늘 남을 탓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후배가 보고서를 늦게 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상사에게 혼이 나면 지시가 애매해서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팀장이 괜히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늘 자기 잘못은 없다는 말만 흘러나왔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에 늦으면 길이 막혀서 그렇다고 했고 돈을 갚지 못하면 경기 탓이라고 했습니다. 취업에 실패했을 때도 면접관이 편견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성수의 말에는 언제나 변명이 가득했고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위로하려 했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모임에 불러도 늘 불평을 늘어놓았고 분위기를 흐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결혼을 잘못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좋지 않으면 학원 선생님 탓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늘 옳고 주변은 늘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왜 이렇게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불행하지? 하지만 그의 불행은 사실 그의 입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든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돌리는 사람. 처음엔 불쌍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누구도 곁에 남지 않게 됩니다. 남 탓을 한다는 것은 곧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이런 성향도 기운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기운이 불안정하면 남을 탓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관성이 약한 사람은 규율과 책임을 지키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스스로 감당하기보다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또 인성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배우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기보다 외부에서 찾습니다. 비겁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에도 남과 경쟁하는 마음이 커서 실패했을 때 남 탓으로 돌리며 자기 체면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구조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남 탓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이는 책임을 지고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책임을 피하다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사주는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고 위험한 길을 알면 피해갈 수 있고 모른 채 걸어가면 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남 탓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실천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하는 습관.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실수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습관. 책임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태도. 이런 작은 변화가 신뢰를 쌓아줍니다. 남 탓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됩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등을 돌리고 가정에서도 가족이 마음을 닫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남 탓은 순간의 위로가 될지 몰라도 결국 스스로를 외롭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 용어를 어려워합니다. 관성이 약하다, 인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은 낯설게 들립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천을귀인 앱입니다. 천을귀인 앱을 본다고 해서 무슨 기운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영상에서 사용하는 사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줍니다. 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면 목, 화, 토, 금, 수 5기운의 강약이 색깔과 수치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책임을 상징하는 관성이 약하다면 왜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성찰을 돕는 인성이 부족하다면 왜 반성을 통해 배우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앱을 통해 설명을 보면 우리 영상에서 다루는 사주풀이가 훨씬 더 쉽게 와닿습니다. 사주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남 탓하는 성향이 있다고 해서 모두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운을 알고 조심하면 스스로 책임을 지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모른 채 방치하면 결국 인간관계를 잃습니다. 차이는 단순히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성수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늘 남을 탓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혹은 반대로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며 더 큰 신뢰를 얻는 사람. 차이는 기운을 다스리는 선택에서 나옵니다. 천을귀인 앱으로 내 사주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 사주에서 어떤 기운이 강하고 어떤 기운이 약한지를 알면 내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를 통해
인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댓글에 생년월일을 남겨주시면 직접 풀이를 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